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채널 시나브로입니다. 어제 특히나 좀 미국 시장이 크게 주저앉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 금리는 경제 전반에 정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 연준이 지금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요즘엔 또 이렇게 금리를 섣불리 올리지 못하고 있는지 재밌게 같이 공부해보러 가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국 미국은요,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5.5% 금리를 5.5%로 동결을 해버렸죠. 하지만 미국 시장은 비명을 지르면서 또 내려앉았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하락이 좀 두드러졌는데, 이런 흐름을 보면은 결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아주 높은 그런 시장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회의는 동결에서 그쳤지만 앞으로 있을 11월 회의나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또 진행될 가능성이 어제 이후로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화면으로 보고 계신 게 미국의 최신 점도표거든요. 연준이 앞으로 예상되는 기준금리를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표시한 게 바로 이 점도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지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점도표도 FOMC 회의 직후에 이제 함께 발표가 됐거든요.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동그라미 쳐진 곳을 보시면요, 어디에 점이 제일 많이 찍혀 있는지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5.75%가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올해 최대의 금리 전망치예요. 어제 미국은 금리가 동결돼서 5.5%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안에 딱 한 번 더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찌 생각해보면 이번 경제 사이클의 최고 금리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도착했다, 거의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구분응선까지는 거의 다 왔다는 거니까요. 연준의 최고 예상금리가 뭐 해봐야 지금보다 0.25% 더 올라간 5.75%로 점도표에 많이 찍혀 있는 상황이니까요. 사실 어제 연준의 금리 동결은요, 시장의 98%가 예상하고 있던 어찌 보면 좀 뻔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금리 동결을 땅땅땅 연준이 결정하게 됐다는 거죠. 미국이 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시킨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들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볼 만한 질문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연준은 여전히 경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금리를 섣불리 과거처럼은 확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한창 올릴 때는 어땠어요? 0.25%는 고사하고 0.5%, 심지어 한 번에 0.75%나 올렸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의 연준은 이제 와서 금리 한 번 올리기를 엄청나게 고심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경제에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사실 경제란 게 남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란 게 바로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 가족들 얘기이기도 하고 내 친구들 얘기예요. 내 이웃들 얘기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물건들은 더 비싸지기 마련이잖아요. 자동차 대출 받고 있다? 기존보다 더 비싸지겠죠. 주택담보대출 받고 있다? 기존보다 더 비싸집니다. 이 세상 신용이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가 줄어들어서 물가가 잡힐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보통 이걸 두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미친 듯이 지금까지 올렸던 거고요. 하지만 부작용이 있죠.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점도표를 보신 것처럼 이제 거의 최고점 금리도 가까워졌거든요. 올려봐야 이제 얼마 못 올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 대신 이제 연준도 인플레이션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경제의 피해도 최소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정말 최고의 금리 기준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준점을 찾아내려고 정말 용을 쓰고 있을 겁니다. 요즘 길거리에 사람들 이제 다 보면 어때요? 뭔가를 사고 싶다거나 특히 거금을 들여서 제품을 사야 할 때는 어때요? 거의 다 거진다 신용카드로 할부로 구매를 하곤 하잖아요. 온 인류가 이젠 거의 신용카드란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할부로 산다는 건 내가 되갚아야 할 돈이니까 일종의 빚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특히 집이나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를 살 땐 또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게 일상적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이죠. 미국도 기형적인 문제를 하나 안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학자금 대출입니다. 미국 가계부채의 10%나 되는 게 바로 이 학자금 대출이에요. 제가 따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미국인들이 4,300만 명이더라고요. 여기에 딱 반인 2천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출산, 결혼도 포기하고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도 더 지연되고 있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에 그래서 큰 사회 문제로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여기서 더 올려버리면 학자금 대출에 가뜩이나 갚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학자금 대출의 이 상환 부담감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제로 연체율도 계속 증가 중인 추세고요. 그래서 미국에선 앞으로도 이 학자금 대출 이슈가 끊이질 않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속 논의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다음 달에 한 번 더 논의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이 기름값도 우리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유가를 보면 어때요? 거의 70달러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90달러까지 올라가 버린 상태죠.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 잡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유가가 경제에 주는 영향력은 진짜 이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어쨌든 연착륙이 가능할 거라는 뭐 그런 전망들도 뭐 물론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오늘 공부한 것처럼 미국의 실태를 보면요. 경제가 실제로 뭐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미국인들의 소득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라가야 좀 사람들이 살만할 텐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긴 하지만 섣불리 그리고 함부로 금리를 지금 올릴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래도 현재까지 저는 적리식 매수만 이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매달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목표는 어차피 제 인생의 배당 이자율을 올려가는 거니까요. 좋은 주식이 싸졌다? 그럼 더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에도 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요. 달팽이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싶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